홍준표와 조국 홍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서 한 말. 사법시험을 통과 못한 본인의 한풀이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법고시를 준비해보신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요. 네. 야수님은 사법고시 준비한 적 없죠? 없습니다. 마차님은 뭐 당연히 없고. 없는데 외무고시 준비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학원비 엄청 들어요. 야, 돈 있는 사람만 출세하는 나라, 이거 잘못됐다. 근데 이게 그 홍준표의 이 발언을 뭔가 맞받아쳐서 코멘트를 하려니까 저 자체의 격이 너무 떨어진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법시험을 통과 못한 한풀이 이게 말고 왜 그 말이 나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검찰 권한 축소하고 국정원 대공수 사건 이관하고 하는 그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었잖아요. 15일 날. 이때 홍준표가 한 말 중에 일부였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볼게요. 청와대에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고 있다. 사법시험을 통과 못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 측은하다. 미친 새끼예요. 진짜 아니 개새끼예요. 이게 그러면은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 자체가 사법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유가 예. 법을 가르치는 학자로 남고 싶다가 이분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조국 수석 인터뷰 기사를 보면 학생운동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경찰과 법조인들이 정권에 불붙어서 어떻게 하는 거를 너무 자세히 봤기 때문에 자기는 저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사법고시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포장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홍준표가 그걸 가지고 딴짓을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홍준표의 말의 핵심은 네. 사법시험 통과 못한 한을 지가 권력자가 돼가지고 분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조직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그 홍준표 대가리 속에는 사법시험이 최고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최고인 사법시험을 본 사람이 자기가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진짜 한심한 새끼인 거죠.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마인드가 그대로 있는 거고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합격 못하는 건 다 쪽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사법시험 봐서 공무원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데 나는 이 법을 갖고 연구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기준을 조국이 사법시험을 합격 못해가지고 지금 검사들을 부리는 재미로 권력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질이다 진짜. 좀 심하네. 지 입장에서 자기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의 신분 계층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를 해먹었던 사람, 아닌 사람 딱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다시 또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그 개돼지 발언했던 그런 사고방식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잡놈인 게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홍준표의 막말만 한번 볼게요. 작년 9월 1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홍준표의 막말만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빼고요. 2017년 9월 15일.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의논하지 않는다. 친북 정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패싱. 말하자면 무시하고 지나간다. 문재인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연병하네.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보여. 지금 트럼프가 문구로 소리 돼가지고 난리구만 지금. 자, 2017년 9월 25일. 야당. 정진석 발언 키우면 노무현 뇌물 범죄 수익 환수. 뭔 말이야 이게. 지금 그 장재훈이 썰전 나가죠. 썰전 나왔었어요. 한 번. 네, 나오셨어요. 거기서는 한 말이 좀 기억나는데 계속 이명박 다스 이야기하면은 꼭 뭐 450만 달러는 어딨냐고 막 물어요. 그 이미 다 팩트가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다음에 홍준표 2017년 10월 25일. 문재인을 보면 대한제국이 망할 때 러시아, 중국, 일본 틈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 고종황제가 떠오른다. 불과 2달 정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차가 됩니다. 확실하게 북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평창올림픽 참가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를 트럼프의 발언까지 받아낸 아주 훌륭한 운전자가 됐죠. 자, 다음에 2017년 11월 23일. 세월호 의혹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6월 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냐. 그들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어놓아야 할 범죄다. 아이고. 6월 은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변명이랄까 실드가 있던 부분이라 자치하고 세월호 의혹이 드러나는 거를 3년 4년 동안 방해해온 세력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에 2017년 11월 25일.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을 지칭을 한 건이었죠. 정말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는. 지도 선거운동할 때 말춤 췄고
어떤 상황에 가서 정치인들이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춤을 추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동남아시아 순방 갔을 때 그러니까 예, 거기에 그러니까 현지 가수가 나와서 옥사이에 강남스타일을 개사해서 이제 부르면서 그 참석자들이 다 흥이 나서 춤을 추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어울려서 안 추는 게 더 이상하고요. 예. 안 추면 이렇게 비판할 사람이에요. 권위주의에 쩔어서 국민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지는 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 말춤이나 추면서. 제가 그 말춤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기억. 박근혜가 사법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나서 오전에 사과하고 나서 부산에 가서 말춤을 췄거든요. 미친년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빡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말춤은 출 수도 있고 그런데 비열한 방식이 뭐냐면은 왜 특정 행위나 직업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뭐이나 예를 들면 팟캐스트나 하는 주제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정말 비열하고 무식한 새끼 이 새끼. 빨리 넘어갑시다. 2017년 12월 5일. 품격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씨. 또 품격의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엄하고 권위주의적이고가 이 사람들의 품격이에요. 그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려고 했던 건 품격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개새끼. 자, 12월 19일. KBS도 이제 파업 그만해야 한다. 파업을 그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큰 기부가 될 것이다. 파업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네. 파업이 뭔지를 잘 몰라요. 파업이 파를 파는 행위인가 파업인가요? 좀 무식한 새끼 진짜. 12월 25일. 현장 대응 잘못으로 제천 참사를 키웠다. 세월호와 똑같다. 가장 먼저 해야 했을 일은 미리 소방점검을 하는 것인데 정치 보복을 하고 정권을 잡았다고 축제하는 데 바빠 소방재난점검을 전혀 안 했을 것이다. 그래놓고 자기네 경남에는 화재가 한 건도 안 났다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났어. 심지어 다른 시도보다 같은 기간 내에 화재가 더 많아. 양아치 새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2월 27일.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경제체로 몰아간다고? 네. 요 말은 전 틀린 말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좀 과하죠. 왜냐면은 복지라는 개념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내가지고 세금 자체로는 부의 재분배가 안 돼요. 이 돈을 뺏어가지고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의 재분배거든요. 그런 형식이 바로 수정자본주의 나아가서는 약간 사회주의적 개념. 그래서 네. 삼인주의 이런 게 사실은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요즘은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 쓰는 게 사실 좀 구린 거예요. 그 정책의 어떤 목적이나 효과 자체를 분석하고 정책 자체에 이름을 붙이지 그게 그 자체가 뭐 이거는 자본주의야, 저거는 사회주의야, 저거는 공산주의야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왜냐면은 그 모든 요소들이 모든 정책에 모든 어떤 정치 철학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시대와 공간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회주의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맥락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빨갱이라는. 그렇지. 맥락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너무 조잡하고 구려요 진짜. 87년 박종철 열사 돌아가실 때도 그 근간에 보면 빨갱이로 몰기 위한 예. 조작 사건이 예.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자, 올해 1월 13일.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다. 지금 부산에 KNN 밖에 없는데 KNN도 회장이 물러났다. 정권이 아예 방송을 빼앗는다. 신났네요. 속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밖으로 말하면 안 되는 말들이잖아.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1월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640만 달러 뇌물 때문입니다. 미치겠네. 이거 모아놓으니까 진짜 스트레스. 이거 저보고 왜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좋은 죄예요. 뇌물이 아니고요. 뇌물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노정현 씨 관련해서 유학 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빌렸던 거예요. 빌렸던 거. 1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여론조작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포탈에 올리고 하루 종일 편파 방송하고 종편을 통해 한국당을 욕하면서 여론조작으로 나라를 끌고 갑니다. 분명한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정부이고 북한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화려한 정치쇼입니다. 북한의 정치쇼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대꾸할 만한 게 없네요. 지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요. 아니 이제 국방백서에서도 주적 개념을 뺐는데 도대체 주적을 왜 갑자기 지 혼자서 북한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죠. 좌파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길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않고 기업은 옥죄고 귀족 노조, 전교조 세상을 만들어서 좌파들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부가 끌고 가려는 경제 체제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이 새끼는 사법시험 이후에 전혀 어떤 공부도 하지 않았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했던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고 있지 않아요.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불공정에 이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정도 뉘앙스지. 불공정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는 심각한 그 현실 인식에 대한 부분인 거지. 분기마다 대기업 옥죄는 거는 503이 더 많이 하지 않았나요? 돈 내놓으라고? 네. 말 사내놓으라고? 자, 1월 13일.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이용해서 정권 잡고 문슬람 댓글 여론 조작으로 정권 유지하고 방송 탈취하고 신문 압박하고 포털 장악하고 관제 여론조사기관 동원해 지지율 조작하고 참으로 대단한 정권입니다. 나는 홍준표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수사 기록으로 봐도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순위 조작까지 해왔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야. 네. 근데 그 조직이 와야 됐단 말이야. 물론 지금도 일부의 자유한국당 부류에서 남아 있어요. 네.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조작하다가 그게 익숙해지지가 않은 게 일반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건 조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지들도 했기 때문에. 정권 잡으면 당연히 SBS도 잡게 되고 댓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후져요, 이 사람 마인드. 근데 우리가 지금 포털 장악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이버에서 얼마나 열심히들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홍준표가 진짜 쓰레기인 게 굉장히 짧은 문장 안에 인종차별, 종교차별 이런 굉장히 대단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네요, 진짜. 자, 1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맨날 쇼만 합니다. 영화 보고 대통령이 질질 웁니다. 아이 개새끼 진짜. 이런 식으로 대국민 쇼를 해서 상황을 넘어가는 걸 쇼통 정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부풀리고 국정원 댓글도 부풀리고 탄핵을 유도하고 탄핵 후에 좌파 광풍 시대를 열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 못 듣겠다 진짜. 왜 흙탕물 흐리기 이걸 물타기라 그러잖아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도 같아.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들이 해왔던 짓거리를 이쪽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부풀리고 뭘 부풀렸다는 건데. 세월호를 부풀리고. 세월호를 부풀린 게 아니라 세월호를 계속 축소 은폐해왔지 이 사람들이. 자, 1월 15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좌파 문재인 정부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 내란 음모 아닌가요? 이 사람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정권은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정권한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박근혜가 지금 집권한 지 한 8개월 됐는데 야당 인사가 특히 야당의 대표가 좌파 문재인 정부를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국정원이 출동했겠죠. 아니 당연히 이건 내란 음모잖아. 척결이라는 게 뭐야?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네. 미친 새끼들이네. 다음. 현 정부는 세월호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과대포장하고 침소봉대해서 집권한 정권입니다. 그냥 축소 은폐하고 조작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 작업들을 해왔던 게 누구냐고.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합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이 됩니다. 괴벨스식 나라 운영입니다. 아 진짜 정말 듣기가 좀 힘드네. 국정원 댓글은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에서의 박근혜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여론 조작을 위해서 투입된 거고 문슬람이라는 표현은 좀 기분 나쁩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수님이 댓글팀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돈 10원도 지급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 불법 아니에요. 예. 어떤 댓글도 받지 않잖아요. 예.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불법과 불법이 아닌 거를 구분 못하는 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이 된다? 괴벨수식 나라 운영? 에이씨. 상대방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어대기. 언젠가는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도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지적 능력도 떨어져 있어요. 장화도 쥐손으로 못 씻는데. 자, 마지막. 지방선거가 저들에게 넘어가면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나쁜 새끼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걸 표방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이게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용법 자체가 너무 진짜 지금 한 40-50년 전에 용법이에요. 진짜 이 무식함이 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지방선거가 저들에게 넘어가면 좀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점잖게 말하면은 지방선거가 최소한 민주당 등의 민주진보 세력으로 바뀌면 훨씬 복지가 좋아지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네. 추구하는 개헌 중에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이니까 네.
지방 세력마저 민주 진보 세력이 가져오면 훨씬 국민들의 삶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빨갱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재벌들이나 권력 가진 자들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우리나라의 5%도 안 되는 이 숫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잘 살면 안 돼. 뭔가 좀 배불리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이 개새끼가. 잘 알아들으셔야 되고, 하긴 뭐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뭔 거짓말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질이 안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사법고시 같은 거 본 자기 같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일반 국민도 똑같이 잘 사는 시대를 원하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개돼지 이론이라는 거야. 사회주의가 어쩌고, 사회주의 무식한 새끼, 진짜. 공부 좀 해, 이 새끼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게 지적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이 개몰상식. 이런 자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이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지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앞절 망해봐야지 이제. 지방선까지 망하고 의회 권력까지 바꾸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끝까지 정진합시다. 나 홍준표 척당불기 댓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후져요, 이 사람 마인드. 근데 우리가 지금 포털 장악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이버에서 얼마나 열심히들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홍준표가 진짜 쓰레기인 게 굉장히 짧은 문장 안에 인종차별, 종교차별 이런 굉장히 대단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네요, 진짜. 자, 1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맨날 쇼만 합니다. 영화 보고 대통령이 질질 웁니다. 아이 개새끼 진짜. 이런 식으로 대국민 쇼를 해서 상황을 넘어가는 걸 쇼통 정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부풀리고 국정원 댓글도 부풀리고 탄핵을 유도하고 탄핵 후에 좌파 광풍 시대를 열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못 듣겠다 진짜. 왜 흙탕물 흐리기 이걸 물타기라 그러잖아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도 같아.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들이 해왔던 짓거리를 이쪽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부풀리고 뭘 부풀렸다는 건데. 세월호를 부풀리고. 세월호를 부풀린 게 아니라 세월호를 계속 축소 은폐해왔지 이 사람들이. 자, 1월 15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좌파 문재인 정부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내란 음모 아닌가요? 이 사람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정권은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정권한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박근혜가 지금 집권한 지 한 8개월 됐는데 야당 인사가 특히도 야당의 대표가 좌파 문재인 정부를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국정원이 출동했겠죠. 아니 당연히 이건 내란 음모잖아. 척결이라는 게 뭐야?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네. 미친 새끼들이네. 다음. 현 정부는 세월호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과대포장하고 침소봉대해서 집권한 정권입니다. 그냥 축소 은폐하고 조작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 작업들을 해왔던 게 누구냐고.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합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이 됩니다. 개벨스식 나라 운영입니다. 진짜 정말 듣기가 좀 힘드네. 국정원 댓글은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에서의 박근혜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여론 조작을 위해서 투입된 거고 문슬람이라는 표현은 좀 기분 나쁩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수님이 댓글팀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돈 10원도 지급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 불법 아니에요. 네. 어떤 댓글도 받지 않잖아요. 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불법과 불법이 아닌 거를 구분 못하는 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이 된다? 괴벨수식 나라 운영? 에이씨. 상대방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어대기. 언젠가는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홍준표와 조국. 홍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서 한 말. 사법시험을 통과 못한 본인의 한풀이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법고시를 준비해보신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요. 네. 야수님은 사법고시 준비한 적 없죠? 없습니다. 아차님은 뭐 당연히 없고. 없는데 외무고시 준비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학원비 엄청 들어요. 야, 돈 있는 사람만 절세하는 나라, 이거 잘못됐다. 근데 이게 홍준표의 이 발언을 뭔가 맞받아쳐서 코멘트를 하려니까 저 자체의 격이 너무 떨어진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법시험을 통과 못한 한풀이 이게 말고 왜 그 말이 나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검찰 권한 축소하고 국정원 대공수 사건 이관하고 하는 그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었잖아요. 15일 날. 이때 홍준표가 한 말 중에 일부였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볼게요. 청와대에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고 있다. 사법시험을 통과 못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 측은하다.
미친 새끼예요. 진짜 아니 개새끼예요. 이게 그러면은 사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 자체가 사법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유가 예. 법을 가르치는 학자로 남고 싶다가 이분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조국 수석 인터뷰 기사를 보면 학생 운동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경찰과 법조인들이 정권에 불붙어서 어떻게 하는 거를 너무 자세히 봤기 때문에 자기는 저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사법고시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포장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홍준표가 그걸 가지고 딴짓을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홍준표의 말의 핵심은 네. 사법시험 통과 못한 한을 지가 권력자가 돼가지고 분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조지인 거예요. 아니, 그 홍준표 대가리 속에는 사법시험이 최고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최고인 사법시험을 본 사람이 자기가 왜 그러고 다니냐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진짜 한심한 새끼인 거죠.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마인드가 그대로 있는 거고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합격 못하는 건 다 쪽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사법시험 봐서 공무원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데 나는 이 법을 갖고 연구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기준을 조국이 사법시험을 합격 못해가지고 지금 검사들을 부리는 재미로 권력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질이다 진짜. 좀 심하네. 지 입장에서 자기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의 신분 계층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를 해먹었던 사람. 아니, 1월 13일.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다. 지금 부산에 KNN 밖에 없는데 KNN도 회장이 물러났다. 정권이 아예 방송을 빼앗는다. 심났네요. 속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밖으로 말하면 안 되는 말들이잖아.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1월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640만 달러 뇌물 때문입니다. 미치겠네. 아 이거 모아놓으니까 진짜 스트레스. 이거 저보고 왜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좋은 죄예요. 뇌물이 아니고요. 뇌물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노정현 씨 관련해서 유학 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빌렸던 거예요. 빌렸던 거. 1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여론조작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포탈에 올리고 하루 종일 편파 방송하고 종편을 통해 한국당을 욕하면서 여론조작으로 나라를 끌고 갑니다. 분명한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정부이고 북한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화려한 정치쇼입니다. 북한의 정치쇼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대꾸할 만한 게 없네요. 지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니, 이제 국방백서에서도 주적 개념을 뺐는데 도대체 주적을 왜 갑자기 지 혼자서 북한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죠. 좌파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길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않고 기업은 옥죄고 귀족 노조, 전교조 세상을 만들어서 좌파들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부가 끌고 가려는 경제 체제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이 새끼는 사법시험 이후에 전혀 어떤 공부도 하지 않았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했던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고 있지 않아요.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불공정에 이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정도 뉘앙스지. 불공정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는 심각한 그 현실 인식에 대한 부분인 거지. 분기마다 대기업 옥죄는 거는 503이 더 많이 하지 않았나요? 돈 내놓으라고? 네. 말 사내놓으라고? 자, 1월 13일.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이용해서 정권 잡고 문슬람 댓글 여론 조작으로 정권 유지하고 방송 탈취하고 신문 압박하고 포털 장악하고 관제 여론조사기관 동원해 지지율 조작하고 참으로 대단한 정권입니다. 나는 홍준표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수사 기록으로 봐도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순위 조작까지 해왔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야. 네. 근데 그 조직이 와야 됐단 말이야. 물론 지금도 일부의 자유한국당 부류에서 남아 있어요. 네.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조작하다가 그게 익숙해지가 않은 게 일반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건 조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지들도 했기 때문에. 정권 잡으면 당연히 SBS도 잡게 되고. 아닌 사람 딱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다시 또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그 개돼지 발언했던 그런 사고방식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잡놈인 게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홍준표의 막말만 한번 볼게요. 작년 9월 1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홍준표의 막말만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빼고요. 2017년 9월 15일.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의논하지 않는다. 친북 정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패싱. 말하자면 무시하고 지나간다.
문재인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연병하네.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보여. 지금 트럼프가 문꿀 오소리 돼가지고 난리구만 지금. 자, 2017년 9월 25일. 야당 정진석 발언 키우면 노무현 뇌물 범죄 수익 환수. 뭔 말이야 이게. 지금 그 장재훈이 썰전 나가죠. 썰전 나왔었어요. 한 번. 네, 나오셨어요. 거기서는 한 말이 좀 기억나는데 계속 이명박 다스 얘기하면은 꼭 뭐 450만 달러는 어디 있냐고 막 물어요. 그 이미 다 팩트가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다음에 홍준표 2017년 10월 25일. 문재인을 보면 대한제국이 망할 때 러시아, 중국, 일본 틈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 고종황제가 떠오른다. 불과 2달 정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차가 됩니다. 확실하게 북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평창올림픽 참가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를 트럼프의 발언까지 받아낸 아주 훌륭한 운전자가 됐죠. 자, 다음에 2017년 11월 23일. 세월호 의혹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6월 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냐. 그들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어놓아야 할 범죄다. 아이고. 6월 은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변명이랄까 쉴드가 있던 부분이라 자치하고 세월호 의혹이 드러나는 거를 3년 4년 동안 방해해온 세력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에 2017년 11월 25일.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을 지칭을 한 건이었죠. 정말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는. 지도 선거운동할 때 말춤 췄고 어떤 상황에 가서 정치인들이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춤을 추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동남아시아 순방 갔을 때, 그러니까 예, 거기에 그러니까 현지 가수가 나와서 사이에 강남 스타일을 개사해서 이제 부르면서 그 참석자들이 다 흥이 나서 춤을 추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어울려서 안 추는 게 더 이상하고요. 예. 안 추면 이렇게 비판할 사람이에요. 권위주의에 쩔어서 국민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지는 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 말춤이나 추면서. 제가 그 말춤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기억. 박근혜가 사법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나서 오전에 사과하고 나서 부산에 가서 말춤을 췄거든요. 미친년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빡 돌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말춤은 출 수도 있고 그런데 비열한 방식이 뭐냐면은 왜 특정 행위나 직업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뭐이나 예를 들면 팟캐스트나 하는 주제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정말 비열하고 무식한 새끼 이 새끼. 빨리 넘어갑시다. 2017년 12월 5일. 품격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씨. 또 품격의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엄하고 권위주의적이고가 이 사람들의 품격이에요. 그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려고 했던 건 품격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개새끼. 자, 12월 19일. KBS도 이제 파업 그만해야 한다. 파업을 그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큰 기부가 될 것이다. 파업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네. 파업이 뭔지를 잘 몰라요. 파업이 파를 파는 행위인가 파업인가요? 좀 무식한 새끼 진짜. 12월 25일. 현장 대응 잘못으로 제천 참사를 키웠다. 세월호와 똑같다. 가장 먼저 해야 했을 일은 미리 소방점검을 하는 것인데 정치 보복을 하고 정권을 잡았다고 축제하는 데 바빠 소방 재난 점검을 전혀 안 했을 것이다. 그래놓고 자기네 경남에는 화재가 한 건도 안 났다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났어. 심지어 다른 시도보다 같은 기간 내에 화재가 더 많아. 양아치 새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2월 27일.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경제체로 몰아간다고. 네. 요 말은 전 틀린 말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좀 과하죠. 왜냐면은 복지라는 개념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내가지고 세금 자체로는 부의 재분배가 안 돼요. 이 돈을 뺏어가지고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의 재분배거든요. 그런 형식이 바로 수정자본주의 나아가서는 약간 사회주의적 개념. 그래서 네. 삼인주의 이런 게 사실은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요즘은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 쓰는 게 사실 좀 구린 거예요. 그 정책의 어떤 목적이나 효과 자체를 분석하고 정책 자체에 이름을 붙이지 그게 그 자체가 뭐 이거는 자본주의야, 저거는 사회주의야, 저거는 공산주의야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왜냐면은 그 모든 요소들이 모든 정책에 모든 어떤 정치 철학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시대와 공간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회주의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맥락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빨갱이라는. 그렇지. 맥락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너무 조잡하고 구려요 진짜. 87년 박종철 열사 돌아가실 때도 그 근간에 보면 빨갱이로 몰기 위한 예. 조작 사건이 예.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자, 올해